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생각해보면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이 폴스타만큼 세련된 브랜드도 없습니다. 볼보에서부터 이어진 이 안전 철학 갖추고 있죠. 그리고 디자인, 더할 나위 없이 예쁘고, 그리고 출력이면 출력, 배터리면 배터리,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갖추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이 폴스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기존까지 하나 아쉬웠던 건 이 폴스타가 국내에 내놨던 차가 폴스타2, 이 작은 자동차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패밀리카로 쓸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폴스타가 이 폴스타4라는 패밀리카를 내놓으면서 이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오늘 그 폴스타4 시승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4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 이 폴스타4는 듀얼 모터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544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544마력이면 i4 M50, iX60 이 정도의 이 고성능 자동차들과 맞먹는 수준의 출력이라는 건데, 544마력이라는 이 듀얼 모터의 성능을 모두 다 발휘하려면 이 퍼포먼스 모드로 설정을 해놓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퍼포먼스 모드로 놔둔 상태에서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가속! 오! 와, 이 가속력 뭡니까? 우리가 폴스타라는 브랜드를 언뜻 생각해보면 그냥 세련된 브랜드 아니야? 그냥 디자인 예쁜 브랜드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지리그룹 내에서 이 폴스타의 포지션은 퍼포먼스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폴스타는 이 지리그룹 전체에서 로터스 다음으로 이 고성능을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가속을 해봤을 때도 야, 지금 이 출력은 아주 짜릿하고 그 고성능 브랜드라는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이 파워풀한 출력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544마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 지금 이 가속 페달 세팅을 놓고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톡 건드렸을 때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 차가 반응을 하게끔, 이 전기차는 이 페달을 밟자마자 모터가 즉각적으로 휠에다가 출력을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 전기차의 장점을 고지고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출력 세팅을 해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타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다루기가 까다로운 브랜드예요. 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폴스타를 지루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반전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짜릿하고 즉각적이고 시원시원한 가속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단 3.8초. 3.8초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차의 무게 같은 경우는 2355kg 정도 되는 이 무게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는 그런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544마력이라는 이 넉넉한 출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1마력이 감당하는 이 차의 무게가 대략 4.3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3kg이면 옛날에 이 슈퍼 스포츠카에 준하는 정도의 이 무게당 마력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서 감속! 감속도 훌륭하네요. 자동차에서 잘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잘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레이킹도 굉장히 훌륭한 브레이킹을 보여주고 있네요. 폴스타4 듀얼 모터에 600만원짜리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륜에 이 4피스톤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 차를 제동시켜주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이 자동차의 기본기라고 하잖아요. 이 잘 가고 잘 서고, 이 기본기에 있어서는 폴스타4는 정말 아주 훌륭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들링도 바로 해보면, 오 핸들링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핸들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느낌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표준 모드로 놨을 때도 핸들이 살짝 무겁습니다. 이 BMW 같은 자동차의 그런 스포티한 세팅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핸들이 무거운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 핸들을 조금 더 가볍게 돌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극한의 한번 스포츠 주행을 해보겠다, 나 오늘 한번 제대로 이 차를 즐겨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을 간단하게 라고 만들면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이 꽤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반응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만큼만 꺾었는데 이런 식으로 차가
아주 예민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스티어링 느낌을 단단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밀하고 샤프한 코너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을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 폴스타 4가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앞에 차가 없고 뒤에 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급격하게 차선을 바꿔보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급격하게 바꿔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차선을 바꾸는 상황에서도 이 차에서 롤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펄스타4의 퍼포먼스 팩에는 기본적으로 ZF의 전자 제어식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 이 댐퍼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이 차가 완전히 이 노면을 꽉 움켜쥐고 지금 핸들링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핸들링이 정말 좋다고 했던 그런 BMW M3 M4 같은 그런 스포츠카의 핸들링과 거의 흡사한 정도로 이 샤프한 핸들링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2.3톤이라는 그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경쾌한 핸들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핸들링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지금 ZF에 전자제어식 가변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 느낌 같은 경우도 지금 세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표준, 그리고 민첩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스펜션 느낌을 표준 모드, 가장 부드러운 모드로 해놨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차의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조금 스포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퍼포먼스 팩을 타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겠죠. 물론 노면에 이런 크랙들이나 이 잔충격들은 제법 잘 걸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이런 식으로 약간 도로 이음매를 지날 때라든지 울퉁불퉁한 구간이나 아니면 과속방 스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날 때는 확실히 이 차가 조금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 세팅을 가장 단단하게 해놓으면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조금 더 잘 느껴지고요. 넓은 와이드 코너를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차가 스포츠카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해놓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를 가지고 좀 즐겁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600만원짜리 퍼포먼스 팩을 넣으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진짜 600만원의 값어치를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100kWh 배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폴스타 4 롱레인지 듀얼 모터의 퍼포먼스 팩까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395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100kWh 배터리라는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넉넉한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비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전비는 시승차를 바꾸고 나서 대략 254km 정도 시승을 해봤는데, 지금 100km당 에너지 소비량이 23.1kWh per 100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이 km당 kWh로 바꾸면 대략 4.3km per kWh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차는 지금 공인전비 같은 경우는 3.7km per kWh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 공인전비 대비해서 실전비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공인전비 측정 방식이 확실히 가혹하긴 한 것 같아요. 이 듀얼 모터의 퍼포먼스 팩에 22인치 휠까지 모든 걸 장착하고도 이 전비가 4.3km per kWh 정도는 나옵니다. 저희가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서 가혹하게도 주행을 해보고 급가속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비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 모드를 그냥 일반적인 이런 모드로 놓고 또 고속 주행을 하거나 지금처럼 그냥 저속으로 슬슬슬슬 다니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 전륜을 디커플링합니다. 이 후륜만을 이용해서 주행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이 차가 공인 인증받은 전비보다 실제로 이 차를 운영할 때 전비가 더 좋게끔 그렇게 만든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64%인데 저희가 지금 계기판상에 주행 가능한 거리는 276km로 나오고 있습니다. 276km면 이 차가 100%까지 완충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주행하시는 환경에서는 이 공인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 한 400km 초반대의 그런 주행 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생각돼요. 자, 이제 폴스타4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차의 길이 같은 경우는 4840mm의 이 전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현대 산타페랑 비슷한 길이를 갖춘 자동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폭에 있어서는 현대 산타페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이 너비 같은 경우는 2008mm의 전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전폭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일단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이 드는 거, 그러면서 이 전형적인 이 과거의 이 스포츠카
스포츠카의 느낌을 SUV로 가져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운행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부담이 느껴지는 그 정도의 이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폴스타는 이 디자인에 미친 회사 아닙니까? 원래 CEO가 토마스 잉앤나트라는 디자이너였어요. 그 디자이너가 주도권을 쥐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디자인에 있어서 꼼꼼함을 갖춘 그런 차가 바로 이 폴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팅 라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최소화가 돼 있는, 그래서 아주 심리스한 느낌을 주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토르의 망치를 분할해 놓은 이런 폴스타의 패밀리룩 램프도 잘 갖춰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포지션 라이트 유닛 이런 알파벳들도 이 안에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 디자인의 디테일에도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브랜드가 폴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측면에 넘어와서 보면 저희가 시승한 차는 이 퍼포먼스 팩입니다. 그래서 이 휠 같은 경우 22인치의 엄청나게 거대한 휠이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이 휠하우스를 아주 가득 채우는 꽉 찬 느낌이 드는 그런 휠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이 안에 브레이크 캘리퍼도 보면 이 폴스타 브렘보라고 써있는 4P 퍼포먼스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동력도 좋겠지만 일단 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멋있는 그런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된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폴스타답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 똑같이 잘 갖추고 있고요. 이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는 사이드미러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더 넓은 면적을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사이드미러입니다. 앞으로 현대 투싼 같은 자동차에도 이런 사이드미러가 적용되게 돼요. 자,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팝업식으로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평소에는 쏙 들어가 있는 이 매끈한 이 측면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 차체 측면에서 보면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볼륨감과 이 양감을 드러내는데 더 초점을 많이 맞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측면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충전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 전동식 충전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전기차라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 아주 꼼꼼히 잘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이 수평형 라이트바, 길게 좌우를 가로지르는 이런 테일램프도 멋있지만 일단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 리어 윈도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리어 윈도우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 이 안전을 중시하는 폴스타 브랜드의 철학을 생각해보면 과감하게 넣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직 디자인을 위해서 리어 윈도우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윈도우가 기존에 내려와 있던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을 이런 식으로 파팅 라인을 굳이 나눠놨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파팅 라인도 아닌데 오직 디자인을 위해서 이 파팅 라인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야, 폴스타가 진짜 여러모로 디자인에 미쳐있는 브랜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리어 윈도우가 없는데 뒤쪽은 어떻게 보나? 어떻게 보냐면 이쪽에 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가운데 디지털 룸미러를 통해서 이 뒤쪽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디지털 룸미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차는 리어 윈도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지털 룸미러를 이용해야만 뒤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럼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킹모션 트렁크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짐을 내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발 한 번만 이렇게 쓱 넣었다 빼면 열리는 이 킹모션 트렁크를 갖추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지금 기본적으로 VDA 기준 526L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사실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너비가 넓은 자동차다 보니까 이 좌우 길이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골프백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으면 하나 정도 빠듯하게 채워질 만한 공간, 아무튼 그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으면 중형 캐리어가 4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트렁크 공간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는 또 이런 식으로 히든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서화기라든지 아니면 이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납할 수 있는 이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도 갖추고 있고요. 이 러기지 보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장착해서 이런 식으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한 단 낮게 설치해서 이렇게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2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2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바로 이 글래스 루프입니다. 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개방감 있는 이런 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승객이 이렇게 완전히 누웠을 때도 이 머리 뒤쪽까지 이 글래스 루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리어 윈도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열 승객이 그렇게까지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도록 이렇게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를 적용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이쪽에서 끊기거나 했더라면 답답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를 길게 뒤쪽으로 뽑으면서 굉장히 개방감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렉트로 크로밍 루프입니다. 뿌옇게 됐다가 투명해졌다가가 조절되는 그런 전기 변색 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서 루프 틴트 감소를 누르면 이렇게 완전히 뿌얘졌다가요, 다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투명해지는 일렉트로크로믹 루프를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2열도 별도의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열에 운전석 따로, 조수석 따로, 그리고 뒷좌석 온도 따로 이렇게 3존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터치식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의 느낌이 들고 첨단의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온도만 조절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음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면 이 리클라이닝 버튼이 이쪽 암레스트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암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동식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눕히게 되면 34도까지 뒤쪽으로 기울어지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 최대 27도까지 앞쪽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서게 돼요. 그래서 27도부터 34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이런 전동식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어서 2열 승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쓴 걸 알 수 있네요. 진짜 실제로 패밀리카로 운영을 할 때도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열로 들어왔습니다. 1열은 확실히 고급차의 느낌이 확 나네요. 독일 차의 고급감과도 또 달라요. 미국 차의 고급감과도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네시스의 고급감과도 또 달라요. 북유럽식 프리미엄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유럽 디자인의 특징은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 요소들을 넣는 거, 이게 바로 북유럽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듯한 이 15.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놓고 있어서 언제나 봐도 질리지 않을 그런 디자인을 해놓고 있고요. 지금 계기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리미엄함의 포인트를 준 거는 소재들이 지금 봤을 때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급 정장 소재에서 봤을 법한 그런 소재로 이 대시보드를 마감을 해놓고 있고요. 그 아래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니트 소재로 마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전부 다 나파 가죽으로 꼼꼼하게 마감을 해놓고 있죠. 이런 나파 가죽은 진짜 이 포르쉐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은 이 무늬가 없이도 이 소재감만으로도 고급감이 느껴지는 이런 짱짱한 가죽을 적용해 놓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이 폴스타를 굉장히 고급차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450만원짜리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된 시승차를 저희가 타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마사지 시트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돼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갖춘 이런 고급의 시트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고 촉감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도 마사지, 통풍, 스피커까지 이 세 가지 기능까지 더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트들도 아주 럭셔리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서 시트벨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차는 또 퍼포먼스 팩이 적용된 폴스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의 이 시트벨트 같은 것들도 적용해 놓고 있어서 이런 것도 이 폴스타의 특별함을 조금 더 더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에이다스 성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스는 이 볼보하고 조금 달라요. 볼보는 요즘 기어 셀렉터를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는 방식인데, 이 폴스타는 이쪽 핸들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작동해야 됩니다. 자, 이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 속도가 5km 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70km에 맞춰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선 중앙 유지까지 켰고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나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전식 핸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만 대고 있으면 내가 손댄 걸 알아서 인식하는 이런 핸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차선도 자동으로 변경해 줍니다. 차가 알아서,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차선 변경까지도 알아서 해주는 그 정도의 이 에이다스 수준을 갖추고 있네요. 차선 변경 알아서 해주고, 차선 중앙 유지해주고, 이 앞차와의 차간 간격 조절까지 해주는 이런 에이다스 수준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활성화 요 위에 요 버튼을 누르면요, 도로의 이 속도에 맞춰서 알아서 70km로 바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정보를 이 차가 알아서 파악을 하고,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바로 세팅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것들 아주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차를 타고 외곽순환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시속 100km짜리 도로잖아요. 근데 그 도로를 갑자기 40km로 인식하고 속도를 갑자기 40km로 낮춰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이 기능의 품질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럿 어시스트에 들어가서 이 제한 속도에 맞춰 조정 이 기능을 그냥 꺼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거로 생각되진 않네요. 자, 여러분들이 폴스타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음악이죠. 이 스피커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 같은 이 내장 스트리밍 앱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아, 역시 폴스타는 폴스타.
이 명불허전입니다. 이 스피커는 정말 훌륭하네요. 기본적으로 하만카돈에 16개 스피커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대 출력 같은 경우는 1400W에 달해요. 그래서 이 음량을 아무리 크게 틀어도 이 음량이 깨지지 않고 빵빵한 출력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오디오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저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이퀄라이저를 지금 제 입맛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EQ 프리셋도 3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이 EQ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요. 서라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4단계로 해놨습니다. 서라운드를 아예 끌 수도 있고 낮음으로 할 수도 있고 표준, 높음까지 이렇게 4단계로 이 서라운드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구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이 됩니다. 이 오디오 최적화를 모든 좌석에 할 건지, 운전석에만 할 건지, 뭐 뒷좌석에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조절이 되고요. 폴스타나 볼보라고 하면 역시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명성에 걸맞는 스피커가 이번 폴스타4에도 적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폴스타4에서 그러면 아쉬운 부분은 없나 살펴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모든 기능들이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그냥 다 통합이 된 게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지금 이 인터페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차를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운행을 하실 때도 이 차에 적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스티어링 휠을 제가 지금 위아래로 조절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실내에 들어가서 이 스티어링 휠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운전자가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이거 잘 안 바꾼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터치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이쪽에 그냥 물리 조절식 버튼이나 그런 게 그냥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이 주행 관련된 모드들, 예를 들면 지금 원페달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켜고 끌 때 이런 식으로 표준, 낮음, 끄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홈 화면에서 차량 버튼을 누르고 이 안에서 주행으로 들어가서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제가 직접 보면서 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확실히 조금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다, 초기에 적응하기 꽤나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폴스타4를 시승해 봤는데요. 이 차 듀얼모터 모델의 시작 가격은 7,19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7,190만원이면 저희가 시승한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 퍼포먼스 팩,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여러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8,990만원. 8,990만원이면 꽤 비싸죠. 물론 고가의 가격이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품성을 갖춘 전기차가 지금 시장에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거,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폴스타4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만한 전기차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